2학년 1학기로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들은 중학생이니까 중학교에 해당하는 어려운 내용 해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건 유리수와 순환소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분수예요. 유리수가 다른 말로 뭐냐면 분수거든요. 그리고 순환소수가 뭐냐면 3분의 1은 0.3333 나오죠. 이런 게 순환소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1학년 1학기에서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정수까지만 배웠다면 2학년 1학기에선 그게 무한대가 되는 분수까지 그 수의 개념을 확장하는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식의 계산을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때 가장 큰 차이는 문자 x, y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연산하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수 법칙이라든지 2 곱하기 2 곱하기 2면 2가 3개여서 이런 지수 법칙, 그리고 단항식, 항이 하나인 거, 다항식, 항이 여러 개인 거,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점점 계산이 복잡해지네요. 그래서 그쵸. 이제 중2병이 걸리나 봐요. 아, 저걸 풀다가 아, 난 저거 안 풀어서 중2병이 없어요. 중2병 그래서 지금 왔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 두 개가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본격적으로 부등식, 방정식, 함수, 그리고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까지 다 배우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함수는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함수가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려요. 호가 있어요? 아니, 좋아하는 친구들, 잘 푸는 친구들은 함수 엄청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함수가 나올 게 뻔해요. 맞아요. 좀 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함수는 저는 그 농담 삼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가 되면 100, 이해가 안 되면 빵. 약간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는 경우들이 제일 많아요. 뭐 아니면 뒷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알게 되면 함수 문제는 거의 다 맞고요. 반대로 함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방정식을 왜 싫어하냐면 방정식은 유형이 너무 많아요. 막 기찻길도 있고 소금물도 있고 막 유형이 너무 많으니까 그 유형에 대한 각각의 개별 풀이를 다 알아야 되는데 함수는 나오는 게 뻔하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함수를 좋아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학년 1학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함수인 것 같아요. 일차 함수가 왜 중요하냐면 2학년 1학기 때 1차 함수가 나오고요. 3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등에서는 이게 뭐 직선의 방정식이든 2차 함수 혹은 3차 함수도 나와요. 피할 수 없습니다. 와,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입문이 되는 게 1차 함수이기 때문에 1차 함수를 잘 정리를 하면 2차 함수, 3차 함수가 좀 쉬워지는데 여기서 포기를 하면 함수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뭐냐면 얘를 알면 100점을 맞는다 보다는 얘를 모르면 예선 탈락이다의 관점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만 알면 되게 좋거든요. 1차 함수는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의 역할과 B의 역할을 구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1차 함수는 모양이 직선이에요. 근데 직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얘를 이렇게 바꾸거나 기울기를 바꾸거나. 네, 아니면 얘를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거나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여기 있는 A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얘를 바꾸는 게 A고요. A가 정한 이 그래프를 위로 좀 올리거나 밑으로 좀 내리는 게 뒤에 있는 B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프의 뭔가 시작점? 네, 마치 야구는 야구지만 투수의 역할과 포수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 안에서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역할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AX 더하기 B, A하고 B밖에 없는데 A는 그래프의 모양, 기울기를 관장하는 거고 B는 그 만들어진 그래프를 위로 올리고 밑으로 내리는 거다. 그래서 A의 역할과 B의 역할이 달라요 까지만 이해를 해도 1차 함수에서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이제 2학년 2학기입니다. 2학년 2학기는 뭐가 문제냐면 말씀드렸죠. 2학년 1학기도 이제 본격적인 중학생이니까 2학년 2학기도 본격적인 중학생이잖아요. 쉽지 않아요.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평행사변형, 그리고 닮음이 진짜 어려워요. 아까 전에 합동은 크기와 모양이 똑같다면 닮음은 모양은 같고 크기는 다른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평행수 사이 선분비는 닮음의 연속이고요. 경우의 수와 확률을 배웁니다. 이게 통계하고 경우의 수와 확률은 좀 독립인데 1학기에 못 붙이니까 2학기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하가 어렵다.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너무 나를 쉽게 봤지. 얘들아 매운맛 약간 이런 맛입니다. 죽어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꼽으란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증명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암기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기본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걸로 끝나면 이해해서 그것만 알면 짠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본을 가지고 다양한 유형들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개념들은 다 기본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숙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직각삼각형이면 A제곱하고 B제곱을 했더니 B변인 C제곱이랑 똑같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얘가 정사각형 넓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정사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네. 그럼 A 곱하기 A면 요 넓이죠. 네. B제곱이면 요 넓이 아니에요? 맞아요. 두 개의 합이 뭐랑 똑같으면 되나요? 저 큰 네모요. 이 밑에 있는 큰 네모의 넓이와 같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유클리드 증명이라는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디테일은 모르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직각삼각형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다를 유클리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넓이로 증명을 했다라는 걸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 증명들을 익히는 과정이 왜 중요해요? 그냥 외우면 안 돼요? 공식? 말씀 잘하셨어요. 기하에서 왜 어렵냐면 유클리드 증명이라고 단원이 나와 있죠. 네. 이 그림을 보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봐도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유클리드 증명이란 걸 알아요. 근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혹은 고등학교 때 도형이 나오면요. 단원 이름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그림을 보고 아 이게 피타고라스 내용인지 삼각형 내용인지 사각형 내용인지 원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됐는지 그 그림 안에서 내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처음과 끝을 외우는 완성도로는 그 문제를 보고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 증명의 과정을 알아야 이 문제에서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지 맞아요. 알 수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